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이죠. 이 충북대학교 병원에 최근 핵의학과 신형 장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오늘 충북대병원 핵의학과 김철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환이 아니라 이 최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번에 들여온 최신 장비, 어떤 장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핵의학과가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분야인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의학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CT나 MR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PET-CT, SPECT-CT라는 단어는 용어 자체도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핵의학 영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능을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아침 한반도에서의 수증기 사진입니다. 네. 대개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태풍 예보를 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중심 기압이라든가 풍속 같은 그런 기능적 특성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어디에 상륙했는지, 목포로 상륙했는지, 부산에 상륙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합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에 이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체 내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 환자의 모든 인체 내 장기에 모니터링 장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동위원소가 붙였된 추적자를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암세포에 달라붙으면서 신호를 내게 되는데요. 그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암이 얼마나 더 악성도가 높은지 중증도가 높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암이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특성을 이용한 펫 영상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뇌가 굉장히 밝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방광이 보이는데 그 얘기는 뇌가 포도당을 평소에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아, 그렇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게 되면은 암세포에 우리가 주사한 트레이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이 밝은 부분이 바로 그 암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CT 영상과 하나의 기계에서 찍어서 합쳐서 보게 되면은 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악성도를 좀 더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크기가 작은 암도 더 악성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치료를 하게 되면은 크기는 변화가 없지만은 암세포가 죽어서 악성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PET-CT랑 SPECT 조금은 생소한 의료 장비였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관련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생소한 저도 참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2차원적 평면에서 3차원식으로 조금 더 다각도로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의학 기술이 참 많이 발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참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암 같은 질환들도 이제는 조금 더 완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동시에 생겼는데요. 이 장비로 진단할 수 있는 병, 앞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PET-CT와 SPECT-CT는 기본적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한다는 점 같지만 네.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세포 중에서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섭취하는 특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절한 방사선 의약품을 투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신호를 가지고 암세포의 중증도나 악성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또 신체 전체를 한 번의 스캔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암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네. 장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 전이되었을 경우에 네.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암 외에도 치매 진단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네. 치매는 우리 뇌 속에 아밀로이드나 안 그러면 타우 단백질 같은 것이 축적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셨다 이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스펙트-CT는 패타고는 좀 다른데요. 네. 주로 보는 것이 뼈의 활성도를 봄으로써 뼈 전이를 보거나 간, 네. 폐, 갑상선, 신장,
위 등의 각각의 기관들에서의 어떤 기능적 특징들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치매나 암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결과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장비 말씀하셨던 뭐 CT나 MRI 등과 같이 기존에 있던 장비와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차이점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펫CT, 스펙CT가 이제 기능을 보는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충북대 병원에서도 기존 장비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신형 장비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펫CT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것도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것에 카메라를 볼 때 네. 기존의 장비가 아날로그 카메라로 봤다면 그것이 디지털 카메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기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1세대가 뭐 200만 화소다. 그러면은 2세대 장비는 1000만 화소로 훨씬 더 정확하게 작은 병변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스펙CT 같은 경우에 기존 장비는 대부분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차원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그 모양이나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었는데요. 네. 신형 장비는 3차원적으로 촬영함으로써 병변의 위치를 더욱더 알아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값을 심한 정도를 숫자로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에 있어서도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기존 장비에 비해서 이 화질을 비롯한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분명한 또 확인이 가능해졌고 3차원으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병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를 수치적 통계로 나타낼 수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신형 장비 도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들어온 디지털 2세대 펫CT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도입된 장비입니다. 네. 장비만으로 따졌을 때는 아산, 삼성, 서울대병원과 못지않고요. 네. 저희가 이런 신형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더 작은 병변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암의 조기 진단과 또 치료에 대한 효과 판정에 더욱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세 번째인 이 신형 장비가 우리 지역에 있다니 참 듣는 저도 자긍심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뭐 펫CT나 스펙CT라는 이 신형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내년에 또 충북대 병원이 첨단 암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충북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지역 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년에 완공되는 첨단 암센터에는 진료실, 병실 외에도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병실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동안 치료병실이 없어서 타 시도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던 갑상선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분들이 충북 지역에서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암 치료라는 것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거의 표준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나 지역 암센터에서의 치료 방법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깝고 자주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도 추적 관찰, 재발이 일어났는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지역 암센터에서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보통 이 암 환자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서울로 가서 치료받는 분들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 암센터 건립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편하게 또 손쉽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같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대학교병원 핵약관은 1991년 충북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되어서 30여 년 동안 충북 도민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신형 장비 도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내년 첨단 암센터 준공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고 충북 도민의 암 치료에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로 들어온 신규 장비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